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affirm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affirm에 대해서 굉장히 팔로우업 많이 했고, 제가 굳이 이거를 계속 쉐어하는 이유는 굉장히 재밌는 시츄에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콜옵션을 들고 계신데, 콜옵션을 이제 많이 사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콜옵션을 사고 계시면 주가가 당연히 상승하면, 콜옵션의 가치도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음, 이제 주가의 변화와 이제 콜옵션 가치의 그 상관관계, 그것을 이제 델타라고 하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델타가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됩니다. 콜옵션을 들고 있다면. 자, 간단하게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affirm의 주가 상승이에요. 제가 요때가 이제 10월 11일 정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11일 이때 제가 이 affirm 콜옵션 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대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37불 정도 됐었어요. 원래.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55불 정도까지 왔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원래는. 그렇지만 이 콜 옵션 매도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간이 굉장히 넓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 사이징을 작게 한다면 여러 가지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제 풋옵션 매도로서 매일매일 이렇게 약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 가치 하락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꼭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콜옵션 매도에서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콜옵션의 가치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예,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주가 상승 부분에서는 이 콜옵션이 이득을 받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기 보시면은 내재 변동성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매도 전략을 할 때는 implied volatility, 영어로는 내재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전략들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주가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틀리더라도 이런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 보시면은 내재 변동성이 많이 내려왔죠. 그죠? 제가 이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 시작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어떤 요소들이 있었죠? 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났죠? 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당시에 만기를 언제 거를 골랐냐면 약한 한 달 조금 넘은 만기를 골랐어요. 이 미팅에 많이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할 때 시간 가치의 하락은 우리의 이득이 된다 아니면은 손해가 된다. 시간 가치가 하락하면 옵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옵션을 매도한 거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득,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콜옵션의 가치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만기의 콜옵션을 이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만약에 지금 콜옵션 매수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립스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은 이렇지 않겠죠? 당연히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 달 정도 아니면 또는 한 달 약간 넘게 남은 만기일에 콜옵션을 선택을 하셨었다면 오히려 손해가 나셨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번에 미팅 다 오셨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손절 포인트를 이제 잡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주가가 터무니없게 상승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옵션을 이 매도를 한 시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막 약간 사다리 형식으로 좀 올라왔죠. 그죠? 하루는 7% 올랐다가 4% 떨어졌다가 오늘은 아마 한 5%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초에 옵션 매도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가 7% 상승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래서 손절 포인트를 잡았었어요. 손절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제가 얻을 수 있는 만기 때의 최고 가능 프리미엄만큼을 기준으로 손절 포인트를 잡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그거는 주식에 따라 다 틀리고
Affirm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에 워낙 모멘텀이 좋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라든지 약간 이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꽤 인기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손절 포인트를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손절 포인트를 170불로 잡았어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170불까지 오르면 여기 빨간색, 요 핑크색 선을 보시면 그 당시 이때가 지금 요 핑크색 선이 위로 올라왔거든요. 핑크색 선은 이제 현재의 수익선이에요. 파란 선은 만기 때 수익선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며칠 전에는 이 핑크색이 여기로 뚜뚜뚜뚜뚜뚜 와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손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0불 정도 되죠. 한 계약당. 근데 그 당시에는 한 요 정도 있었습니다.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있다가 위로 살짝 올라온 거예요. 지금. 왜 올라왔다?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났고 내재 변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손절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참 지금 여기가 여기 왼쪽으로 와 보시면은 45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제 손절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는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내재 변동성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더 많아진다. 지금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왔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콜옵션 매도의 입장에서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적인 요소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약간 이런 좀 확률적인 부분에서 조금 엣지를 갖고 있는 이런 트레이딩을 최대한 잘게 잘라서 굉장히 작은 트레이딩 사이즈로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이 결국에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만약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요 핑크색은 미시리언 손실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리언 수익 손실선. 만약에 주가가 진짜 내일 당장 200불까지 친다 했을 때는 우리한테 조금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포인트를 잡는데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내재 변동성의 하락으로 손절 포인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주가는 약 한 180불까지 지금 당장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포인트가 계속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절 포인트가 더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 시간이 가면서 시간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요 빨간 선이 살짝 이렇게 점점씩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재 변동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좀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이 어펌의 상황입니다. 오늘도 5.38%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죠? 어제 좀 떨어졌다가 오늘 완전 다시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했는데 콜옵션 자체가 크게 픽업하지 않았다. 왜냐? 시간 가치 하락, 변동성 하락. 그래서 만약에 콜옵션 매수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그죠? 주가가 올랐는데도 콜옵션이 안 오르면 좀 기분 상하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또 이제 마켓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마켓 상황에 따라서 요 현재 수익선이 계속 변하겠죠. 제가 기다릴 수 있는 룸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약한 180, 178불 정도. 여기까지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 겁니다.